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앞, 연일 한파가 계속되던 날 병원을 찾은 박판영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모습,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에 적극 참여한 덕분입니다. 일단은 외래 접수하고 나서 오늘 신경과 진료 보실 거고요. 진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약국 가서 약 타고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조금 지난 상태로 오셨어요. 뇌경색이 이제 발생한 지. 그 당시에도 오른쪽 마비가 경미하게 있어서 보행이 좀 힘든 상태였고, 지금도 이제 오른쪽 마비는 남아있는 상태고, 약간 말이 어눌하시고,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고 계신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런저런 진료를 받고 어김없이 한 달치 약을 탔습니다. 다음 진료까지는 이 약과 함께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박판영 어르신의 연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63세. 보통이라면 회사 정년을 맞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여가를 즐기고 있을 나이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병을 얻게 됐을까요? 어르신은 지난 4월까지 불암산 중턱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래쪽이 움푹 파인 바위 아래에 돌담을 쌓아놓고 천으로 입구를 만들어 지냈는데요. 겨울이면 입을 수 있는 옷은 전부 껴입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덮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10년을 넘게 생활하다 보니 몸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동이 일단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살짝 좀 저르시고 한쪽 손도 거의 이렇게 못 쓰시고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힘겹게 나오셔서 계속 놔두면은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다. 몸이 불편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산 아래로 내려와 폐지를 줍거나 공사장 일 등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라면을 사 산중턱의 숙소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뇌경색이 온 뒤로는 그나마 하던 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몸으로 계속 산에서 생활했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던 구민이 어르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자 중계사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고, 동장과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어르신을 산 밑으로 내려오게 도왔습니다. 일단은 내려가시기를 권유를 드렸는데 그 권유를 드려도 거기에서 일단 벌써 10년 넘게 사셨기 때문에 바로 선뜻 같이 가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약속한 날짜에 내려오셨어요. 이후 구청과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중계 사동의 한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고, 병원 치료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받으며 차츰 사회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눈이 오던 어느 날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좁은 방. 하지만 어르신은 이 공간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고시원에 25만 원이요. 이것은 불편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할 말하고 고맙다는 그 인사, 그 말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의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산으로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8세에 서울로 올라온 어르신. 공사장, 난지도 쓰레기 처리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삶은 항상 제자리. 답답한 마음에 우연히 알게 된 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살길이 딱 막힌 것 같이 해가지고 이제 불암산에 소개로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 어르신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3명의 동생이 함께 살았는데요. 어느 날 동생 한 명이 사고로 죽게 됐고
그 충격으로 농사를 접은 뒤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죽은 동생 때문에 예. 다 일이 이렇게 터지지. 35년 가까이 떨어져 지낸 가족들. 말소됐던 어르신의 주민등록을 복원하며 어머니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이분은. 근데 어머님 쪽에서가 연락을 해도 지금 이렇게 선뜻 만나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좀 만나게 해주는 거 정도.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어르신에게는 어머니가 사는 곳을 찾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동생 둘이 지금 장가 가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데 같은데. 가족들 안 보고 싶으세요? 가족 누구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르신은 이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 일과 중 하나인 공원 산책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채비를 단단히 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어르신의 걸음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삿갓봉 근린공원. 어르신은 거의 매일을 이곳에 나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공원의 기구를 사용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복지관에 들러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근처 공원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어르신의 올해 가장 큰 바람은 몸이 빨리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병원 진료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몸 빨리 낫는 게지. 몸 안 낫으면 완치되면 맞는데 농사지로 뒷맛이 팝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산에서 생활하다 이제야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박판영 어르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S 뉴스 최근원입니다.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aid